이제 우리 마지막, 명제 마지막 강의예요. 이제 페이지 85쪽을 보시면 되고요. 84쪽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음질이 쌤이 찍고 나서 알았어요. 찍고 나서 편집하려고 파일을 열어뒀더니, 설정이 다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고 시켰는데, 그게 인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찌 보면 다행인 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어가지고, 문제 위주로 풀고 막 그랬으니까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페이지 85쪽이 남아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왜 따로 이렇게 찍겠어요? 시험이 100%니까. 둘 중 하나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100%로 얘기하기 쪽팔려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00%. 안 나올 수가 없고,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고, 얘네들은 고3 수능 때까지도 괴롭힐 것이다. 근데 거기 두 개를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하는 거야. 이제 코시슈바르츠라는 걸 배울 건데, 코시슈바르츠는 한 내신용이고, 이제 산술기하 같은 경우가 이제 고3 때까지 많이 연결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은 이제 너네가 요거 끝나게 되면 이제 대부분 학교가 이제 원회 방정식에서 이제 명제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늦춰질지 안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쌤 지금 흐름상 아마 안 늦춰질 것 같긴 하거든요. 뭐 10월 중순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좀 여유가 많거든. 지금 기준으로도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시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명제까지 학교가 많을 거고, 만약에 원회 방정식이 이제 중간 1학기 때 들어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조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함수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까지 아마 시험범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영상 계속 올라갈 거고, 그리고 아직 시험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한 명제까지 들었다고 놀지 마시고 이제 함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말을 위해서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자, 그럼 거기 이제 산술기하부터 들어갈게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 내린 평균값이에요.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90점이 있고 80점이 있어요. 자, 얘네들의 평균치는 몇 점이에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85점이요? 맞아.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어떠한 양수값 두 개에 대해서, 양수 A, B에 대해서 걔네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균,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거기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루트 AB를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이제 어떠냐면요.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반드시 그 왼쪽인 산술기하평균이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증명할 거예요. 근데 요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앞에 84쪽에서 했었던 절대부등식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명하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산술기하를 배우는 겁니다. 딱 그 용도예요, 절대부등식 용도. 그래서 얘가 뭐 시험에 엄청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서술형으로 애들 뒤통수 때리고 증명 문제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가끔 있는 거고. 자, 그럼 얘를 일단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증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얘를 분모가 귀찮은 관계로 양쪽에 2를 곱합니다. A 플러스 B가 자 2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걔네들의 대소 비교는 총 세 가지로 가능해요. 첫 번째 얘를 넘긴다. 두 번째 양쪽을 제곱한다. 세 번째 한쪽을 나눠서 1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하거든. 자, 근데 그 중에서 뭐 할 거냐면요, 얘를 넘길 겁니다. 자, 그럼 넘기게 되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 여기까지 적히게 되겠죠. 오케이. 자, 아니면 좀 더 쉽게 할게요. 이거는 옛날 표현이니까 좀 쉽게 할게요. 지금 표현으로 맞게. 자, 아까 선생님이 방금 그랬죠. 옛날 표현 좀 첫 번째로 증명하는 거예요. 얘를 넘겨가지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요즘 같은 시대 할 때 어떤 거냐면 양쪽을 제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떤 관계인지. 자, 이제 얘를 제곱하게 되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는 4AB까지를 써지죠. 자, 얘를 넘기게 되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여기에 0이 써야 되겠죠. 그럼 잠깐 제곱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양수놈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제곱시키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하지만 얘네들이 음수라고 했을 때는 제곱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요거를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전제 로 깔았어. 무조건 AB는 양수인 상태예요. 그렇지? 산술기는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양수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뭐가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A-B의 제곱하고 0하고 관계. 자, 그러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쌤한테 배웠지? 자, 그래서 이 부동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증명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할 때 이제 뭐냐면 이거 드모 항상 이거 했었죠? 전강에서도. 드모는 이제 a-b의 제곱이 0이 나올 때를 찾는 거예요. a-b의 제곱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그때 이게 0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a하고 b하고 같아야겠죠. a하고 b일 때 성립 관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산술기입니다. 산술기의 평균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네들이 이제 이걸 꼭 필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책에다가. 자, 산술기하를 언제 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기가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걸 언제 써먹냐는 거죠.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 쓰세요 라고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제 산술기하라는 걸 쓰냐면요. 첫 번째, 양수 뉘앙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아까도 그랬죠? 양수 범위에 대해 산술기하가 성립할 수 있다. 양수 뉘앙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첫 번째, A하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줍니다. A하고 B하고 0보다 크다라고 주고 두 번째 어떻게 해도 주냐면요. A, B는 0이 아닌 실수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 자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꼴로 돼 있을 때. 그럼 0이 아닌 실수지만 제곱하게 되면 반드시 0보다 어때? 큰 양수라고 부를 수 있잖아. 0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산술기에는 0도 안 돼요.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이때도 산술기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너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도형에 의한 조각이 되는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가 도형 세팅이에요. 그럼 얘는 그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센치가 있어. 그래 애초에 우리가 0cm 이런 거 다루니 안 다루잖아. 무조건 1cm, 2cm 이런 거 다루잖아. 그래서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양수 뉘앙스의 내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또 나와야 되냐면 최소를 물어볼 때. 이 두 개의 조건이 합쳐져야지 산술기하 문제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같은 경우는요, 최대 최소 물어보는 경우가요, 2차 함수밖에 없었어요. 2차 함수에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잖아.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산술기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든. 그럼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어때요? 2차 식이 나온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산술기하는 언제예요? 양수 뉘앙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자, 그때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럼 문장을 확인해 볼게요. 자, 88쪽을 보시면요. 자, 필수의 18번입니다. 자, 괄호 1번. 자, 괄호를 보기 전에,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가 되어 있죠. 뭐가 보이죠? 양수 뉘앙스. 그리고 나서 문제. 괄호 1번 뭐로 보고 있죠? 최소. 괄호 1번 뭐로 보고 있죠? 최대. 양수 뉘앙스, 최대 최소. 뭘 쓰자? 산술기했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세요. 자, 양수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로 봤죠? 자, 그럼 그때도 산술기. 103번도 마찬가지고, 104번도 마찬가지고, 필수 19번도 양수 V고 최대 최소 구했습니다. 맞고, 자, 필수 20번도 맞고. 오케이. 자, 그리고 21쪽은, 필수 21번은 이제 호시슈바를 쓰니까 딱히 얘기 안 하는 거고, 91쪽, 거기. 도형 문제 나와 있죠? 도형 문제인데, 문제에서 끝에 보시면,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도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양수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으니까 산술기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거의 109번, 110번, 밑에 확인 체크도 전부 다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호시슈바르츠 하기 전에 산술기하를 배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조건을 알았어요. 산술기하가 언제 쓰는지를 알았어. 자, 그럼 산술기하 공식을 쓸 때는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쌤은 요거 쓰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분모 2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외울 때는요, a 더하기 b가 양쪽에 2를 곱해서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 식을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 쓸 게 있어요. 이걸로 쓰세요. 그리고 쌤은 이거 처음 배울 때 있죠? 외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거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의 합, 이렇게 외웠어. 솔직히 이거 띵가리 외우는 거, 고3에도 많이 까먹습니다, 사실. 진짜 더럽게 많이 까먹어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산술기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 대문 a는 b 있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써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걸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 최소를 받냐?
라는 식으로 A 값이 몇이고 B 값이 몇일 때 언제 최소가 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최소가 될 때는 언제예요? 이게 0이 될 때가 최소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0이잖아. 그럼 0이 될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0이 된다는 건 뭐 등호가 될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도 문제에서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유의하면서 88쪽을 봅시다. 자, 페이지 88쪽. x, y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양수 양수 보이죠? 근데 문제 조건 두 개를 줬습니다. 자, x, y는 8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요.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줬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인 거예요? 양수면서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랬지? 자, 그럼 산술기가 들어가면 돼. 자, 그럼 산술기 공식이 뭐였지? 두 분의 합이,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루트 두 분의 5, 2xy보다 크거나 같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8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요거는 8 더하기 2, 8이 16이니까 루트 16은 4가 되는 거고 앞에 2가 있죠? 그래서 2, 4, 8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뭐가? x 더하기 2y가 8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은 몇인 거야? 8이 거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단, 등호는 아까 A하고 B하고 같은 뜻을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 A하고 B가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얘하고 얘가 같은 X가 2Y일 때 성립. 이거 습관들이세요. 쓰는 거.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쓰세요. 습관들입니다. 왜냐면 이거 놓쳐봐서 틀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2X 더하기 3Y가 11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자, x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양수니까 산술기가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분이 이제 2x하고 3y인 거야. 그럼 걔에 대해서 2루트를 쓰시고 얘네들이 곱한 6xy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12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6이 되죠. 그리고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요 36이 되고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럼 6xy라고 적어줘서 양쪽 6으로 나눠주게 되면 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xy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여기다. 그리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2x하고 3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반드시 적어주세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9쪽을 하기 전에 그거 해볼까요? 한 104번, 102번 한번 가봅시다. 밑에 102번입니다. 자, 10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x하고 y가 양수예요. 자, 그리고 3x 더하기 y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x 더하기 y가 6. 자, 그때 뭘 구하래요?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산술기하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쓰시고 2루트 자, 둘이 곱한 거니까 xy분의 자, 여기는 곱한 거니까 3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걸 써먹어야 되잖아. 요걸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줬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전체 양쪽에다가 xy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전체 식에다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y분의 3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x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는 xy분의 6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xy분의 6입니다. 자, 그럼 xy분의 6을 적어주시고요. 2루트 xy분의 3 해주시면 자, 이거 우리 풀어야 되잖아. 자, 그럼 약분하면 일단 3이고 양쪽 제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x제곱 y제곱분의 9가 되겠고 얘는 xy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하면 3, xy 하나씩 지워지죠. 자, 그럼 남는 게 xy분의 3이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그래서 양쪽에 xy 곱해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xy의 최대값은 지금 몇이 돼요? xy 최대값은 3이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봐봐. 결국 xy의 최소값이라는 거야. xy의 최대는 3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y분의 3 더하기 x분의 1이 xy분의 1이잖아요. xy의 위치가 어디 있지? 분모의 위치에 있지.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의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x, y의 최대를 넣게 되면은 결국 이 전체는 가장 작아지는 것을 갖겠지.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x, y 최대값인 3을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2라고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y분의 3하고 x분의 1이 같을 때. 그럼 이걸 이쁘게 정리하시면요. 이쁘게 정리할 건 없다. 가자. 3x가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89쪽을 보시면요. 자, 필수의 19번입니다. 아, 맞다. 102번 뿐만 참. 미안합니다. 하고 아차가 있어. 102번이랑 104번이죠. 102, 104라고 해놓고 이제 104번만 했어요. 102번 갑시다. 102번. 자, 양수 A, B 돼 있고요. 자, A, B가 3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산술이라고 해서 완전히 느낀 게 있어야 돼요. 값을 하나니까 정해줍니다. 값을 하나 정해줘요. 자, 이거 잘 느끼셔야 돼요. 값을 정해줍니다.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제 3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별거 아니냐. 그럼 얘는 2 루트 12ab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들어가시면 36이니까 12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3a 더하기 4b의 최소값이 12예요. 즉 이게 n값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또 하나 물어봐요. 그때 a와 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즉 뭐래? a하고 b 값을 찾으라고 했지. 다시 a하고 b 값을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걸 보고 뭘 알아? 그때 하는 게 최소가 될 때 등호 요거 쓰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죠. 그럼 3a하고 4b하고 같을 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머리 좀 한번 써볼까요? 양쪽 b로 나눌게요. 잠깐 b분의 a는 3 나눌게요. 3분의 4가 되거든요. 따라서 a는 4k, b는 3k라고 쓸 수 있죠? 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하시면은 12k 제곱은 3이 되죠? 자, 그럼 k 제곱은 4분의 1이 되므로 k 값은 풀만 2분의 1인데 a가 양수이므로 k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대입하시면 2가 되고요. 대입하시면 2분의 3이 돼요. 자, 그래서 a, b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a 값 3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4니까 14는 2분의 28이죠? 답이 2분의 31까지가 나오게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쌤이 한번 생각나는 김에 써봤습니다. 자, 너네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a는 3분의 4b라고 해놓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ab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값이 2개 나와도 플러스를 택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104번, 102번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 이제 우리 89쪽으로 봅시다. 자, 쿠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 하고 할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 89쪽입니다. 자, A, B 양수라고 되어 있을게요. 자, 이번에 생긴 게 조금 다릅니다. 자, A 더하기 자, B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더하기 A분의 3. 요거에 뭘 구하랍니까? 최소로 구하랍니다. 그러면요. 일단 처음에 배울 때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얘 최소 찾고요. 얘 최소 찾아가지고 곱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산술비하를 써요. a 더하기 b분의 1이라 쓰고요. 2루트 b분의 1이라고 씁니다. 이거의 최소값은 얘예요. 그리고 쌤이 등호까지 써요. 그래서 a는 b분의 1일 때 3이. 자, 그래서 이거니까 a, b 값은 1일 때겠죠. 이때 등호가 성립해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산술비하를 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a분의 4b까지라고 쓰겠죠. 둘이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등호는 b하고 a분의 4하고 같을 때, 즉 a, b 값이 4일 때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가 얘고요. 이거의 최소가 얘니까 자, 둘이 곱하라고 했네. 자, 그럼 둘이 곱하게 되면요. 4 루트 자,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은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이잖아. 사라지고 4가 남죠. 그럼 루트 4니까 2지. 그럼 8이 나와. 그럼 최소값이 8이네? 문제를 다 보았더니 최소값이 9래요. 왜 난 더 작게 나왔지? 이상하죠? 이때는 이 풀이가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왜 잘못됐냐면요. 쌤이 그 88쪽 갈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AB 값이 그게
어떤 식을 하나를 줍니다. 그냥 값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값이 결정된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 첫 번째 산술계열을 썼을 때 A, B 값이 1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산술계열을 썼을 때 A, B 값이 4라고 돼 있지. 1이면서 4인 A, B가 있어요. A, B 둘이 곱했어. 1도 되고 4도 돼야 돼. 그런 애가 있니? 없지.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산술계열은요, 이 하나의 식 자체에서 그 등호가 될 때 그 하나의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하나의 식에서 지금 등호가 두 개나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죠.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킬 때 최소가 등장하는데 A, B 둘이 곱했을 때 어떻게 최소가 나와요? 1, 2, 0, 4일 때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방법이 어렵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얘를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요. 자, AB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1 그리고 AB분의 4까지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요. AB 더하기 AB분의 4 그리고 더하기 5까지 적혀요. 자, 그 5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적혔기 때문에 뭐 산술계할 때 최소값의 영향은 당장은 안 끼칩니다. 마지막에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산술계열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산술계열을 쓰시면요. 자, 2 루트 얘네들 곱하면 되지? 4가 나오죠. 계산하면 4가 나와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의 최소값은 4고 그리고 단 등호는 AB하고 AB분하고 4일 때하고 같을 때죠. 즉 양쪽 AB 곱하게 되면은 AB 제곱이 4니까 AB 값은 2일 때 성립하겠죠. AB가 양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가 4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결국 최종적인 최소값은 9가 들어간다는 거죠. 단 점은 언제? A가 2일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A가 2일 때 성립해요. 이거 딱 하나만 나잖아. 얘는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얘처럼 풀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 즉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곱하기 형식이 되어 있으면 전개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개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계산해 주시고 문자 들어있는 것만 산술계 이용해 주시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산술계에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밑에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쳐줍시다. 자, 밑에 20번을 할게요. 자, 20번은 별표 마찬가지로 3개 정도 써줍시다. 좀 더 중요하니까. 자, 거기 문제 보시면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x가 1보다 크다는 건데 양수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파고들면요. 결국 양수라는 범위 있죠. 양수라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거든. 0보다 크다는데 왜 1보다 크다? 1보다 작은 애들의 양수가 아니니? 양수에도 있잖아. 0.5, 0.6 이런 데 있잖아. 그 산술계는 무조건 양수 범위를 전부 다 아우를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봤을 때 4x 더하기 x-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여기 분모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x-1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x-1은 x가 이 x라는 애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요. 이게 반드시 양수니? 아니죠. 0.5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0.5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가 있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되잖아.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줘야 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왜 문제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야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술계를 쓰고 싶은데 쌤이 또 언급했습니다. 양수범위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도 x-1이 0보다 크다니까 이게 결국 있잖아. 그래서 양수범위가 맞지 결국. 근데 여기는 뭐라고만 적혀있니? x라고만 적혀있지. 그럼 얘는 양수범위를 모두 다 아우르지 않잖아 지금. 어떻게 써있어야지? 뭐 어떤 식이 적혀있어야지 양수범위라고 언급할 수 있는 거야. x-1이라고 돼 있어야지 양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만 적혀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 x-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미로. 그러면은 결국 이거 전개를 다시 하게 되면요. 4x-4지. 그럼 쌤이 -4를 임의로 뺀 거지. -4를 임의로 한 거지.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 더하기 4를 해줘서 변화 없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산술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산술 기한이에요. 2루트.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죠?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술계 문제 풀 때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 약분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까지가 되죠. 자, 그리고 드모는 언제 된다더라? x 마이너스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4x-1이라고 x 1분의 1이 같아야겠죠. 자, 그럼 양쪽에 x 1을 곱하면은 x 1의 제곱 요거는 양쪽에 4 나눠줘서 4분의 그럼 x 1은 풀만 2분의 1이거든 당연히 양주니까 플러스 잡고 x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결정된다. 등호가 자 그러면은 여기 4 나왔고 4 나왔으니까 최종적인 최소값은 8이 나오겠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뭐 88쪽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88쪽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꼬아내려고 이 정도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x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을 때 얘를 의미하는 거라서 x-1로 맞춰주면서 산술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106쪽 있죠? 106쪽 보시면요. 106번, 106쪽이에요. 106번을 보시면 3x 더하기 5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로 만들어주고 그게 0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 우리가 맞춰줘야 될 건 x 플러스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x 플러스 2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아니죠. 그래서 3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2라고 적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전개하면 3x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인 상태였죠? 하나 빼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산술기가 들어가시면 돼요. 됐나? 그래서 89쪽까지 지금 해결이 됐고, 자, 이제 90쪽은 호시 슈바르 치였고요. 91쪽하고 잠깐 끊었다가 호시 슈바르 얘기할게요. 자, 페이지 91쪽 봅시다. 자, 페이지 91쪽 보면 항상 얘기했죠. 자, 도형 문제는 양수라는 범위가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양수이면서 도형이면서 최대 최소면은 산술기가 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2차 함수에서도 도형 문제 쓰잖아, 가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안 나오겠죠, 사실상.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번 시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명제 파트의 산술기하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문제 풀 때 감이 빨리 오겠죠. 자, 그럼 봐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진짜 수직인 두 벽면 사이 길이가 몇 cm짜리가 있대요? 20cm짜리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근데 그 닭장 모양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닭장의 넓이가 결국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닭장의 넓이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0이라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도형이기 때문에 x, y라는 것은 결국 지금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항상 하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식함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한 산술기를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산술기가 들어가시면요. 이 루트 x제곱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x제곱 y제곱은 2xy로 나오잖아. 그럼 xy는 200보다 작거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xy의 최대값은 2분의 1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이 아니다. 밑면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만 양쪽에 곱해주면 되지. 약분하면 100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최대값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네들이 같을 때였죠. 그래서 x제곱이 y제곱과 같다? 그럼 결국 x하고 y가 같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결국 x하고 y가 같은 거니까 이거 대입하면요. x 길이하고 y 길이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2x제곱이 400이거든. 그럼 x제곱이 200이야. 그럼 x는 16이에요. 그럼 y가 16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하나 시사하고 있는 게 있어. 쌤이 왜 갑자기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문제 풀 때 나중에 꿀팁 중에 하나거든요. 산술기하 그 도형의 넓이할 때 최대 쓸 때. 그 도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같을 때. 이때 넓이가 쓸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이제 도형까지 산술기하를 바로 봤고요. 자, 잠깐 지우고 호시슈바르트로 넘어갈게요.
자, 85쪽 코시-슈바르츠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라는 건 이제 코시 아저씨라고요. 슈바르츠 아저씨께서 만드신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싫어할 사람이죠.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 식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산술기 같은 경우도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암기 위주로 하거든요. 어떤 관계를 보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 있어요. 걔는요 항상 여기 a하고 x 앞에 있는 것끼리 합쳐서 ax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합쳐서 by 걔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거는 산술기하스럽지만 조금 다르죠. 이때 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산술기하는 어찌 보면 그냥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 범위만 나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수 어떤 범위에서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이자 최대 최소가 나오면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이겠지. 양수 이항 쓰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러면 산술기. 실수 범위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증명을 할게요. 자, 이제 나는 모릅니다, 이제.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시게 되면요.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썼네. 잠깐 멈췄다가 이거 좀 넣을게요. 자, 이거 넣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시.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네모해 주시고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완전제곱식이니까 2x by,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y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자, 좀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얘까지 넘어가면은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by,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b제곱 x제곱하고 0하고의 관계가 보여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보이니? 완전제곱식이 보이죠? ay 마이너스 bx를 제곱시키면 얘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숫자의 제곱이니까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완료. 근데 판단해줘야 될 게 뭐야? 반등문. 단등은 언제 성립하냐면은 ay하고 bx가 서로 같을 때겠죠? 이게 0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a를 이쪽에 주시면요. a분의 x라고 적을 수 있죠. 그치? 자, 그리고 b를 이쪽에 주게 되면요. b분의 y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등호가 이거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쓸 때도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합시다. 코시-슈바르츠라는 건요. 실수 범위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볼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범위일 때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러한 식이 등장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호를 언제 성립한다?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얘를 외워줘야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문제에서 웬만하면 요걸 줍니다. ax 더하기 by. 그럼 요걸 기준으로 이 왼쪽 식을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값은 뭐죠? a, y값은 뭐죠? b죠. 그럼 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a 썼고 b 썼잖아? 그럼 남는 게 x, y죠? 그걸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끝. 여기 쉽죠? ax 더하기 by라고 되어 있을 때 x개수, y개수 제곱해서 쓰고 x하고 y 제곱해서 쓰고. 그럼 등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a분의 x하고 b분의 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a하고 x하고 붙어있고 b하고 y하고 붙어있지. 그래서 얘를 이제 분모 분자, 얘를 분모 분자 해주시면 됩니다. 끝. 문장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보시면요 85쪽에 그 코시-슈바르츠 공식 밑에 A, B, C, X, Y, Z가 실수일 때 다음에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즉 문자가 지금 여기는 항이 2개 들어있고 항이 2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항이 3개 들어있을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써있는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짜리 할 때 X, Y, Z 개수가 각각 A, B, C죠? 제곱해서 쓰시고요. X, Y, Z 제곱해서 쓰시고, 그리고 등호는 얘네들이 짝, 얘네들이 짝, 얘네들이 짝이니까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 그 다음에 C분의 Z. 얘네 3개가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주시면 됩니다.
세 개짜리에서도 이렇게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이제 90쪽으로 갑시다. 90쪽이 더 맞구나. 자, 페이지 90.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명제가 끝나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체크해야죠. x, y가 실수일 때. 그리고 괄호 1번 가서 범위를 구해라.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범위라는 것은 결국 최대와 최소 이런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자, 그리고 괄호 2번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아, 오히려 실수 범위면서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자, 그러면은 거기 괄호를 10을 먼저 가보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4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하죠. 이렇게 10을 줘요. 20을 준 거겠죠, 결국. 그럼 얘에 대한 코시슈바르츠를 쓰면요. 자, x계수, y계수 4, 3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25. 그 다음에 x, y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여기 두 군데 줬죠, 이렇게. 너무 잘못했다. 자, 그러면은 4x 더하기 4y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차이 정리지. 그럼 4x 더하기 3y라는 것은 1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가 되겠죠. 끝. 그럼 등호는 언제 생각하냐? 얘네들이 짝꿍일 때니까 4분의 x하고 3분의 y가 같은 뜻입니다.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등호는 이때 성공합니다. 그럼 여기서 x,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가지고. 근데 좀 값이 더러우니까. 왜냐면 양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풀만 값이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자, 바로 2번 볼게요. 자, 바로 이번에 3x 더하기 4y가 5라고 줬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요. 자, 그럼 일단 식을 줬죠? 3x 더하기 4y. 자, 그럼 얘에 대한 코시슈바르츠를 쓰게 되면은 자, xy에서 앞으로 써서 25.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값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제곱은 25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25 약분하시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게 결국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밖에 등장 안 하죠. 그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2이다 라고 되겠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3분의 x하고 4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럼 3개짜리로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시면요, 이제 93쪽에, 네. 93쪽에 80번 문제죠, 80번 문제. 80번 문제, A, B, C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사중에 쓰는 건데, 그래서 거기 3개 곱해져 있죠? 정리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 있니? 3개짜리가 아까 있었는데, 82번 있어, 82번. 82번. 자,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93쪽. 82번입니다. 자, 실수 ABC라고 되어 있고 최소값과라고 되어 있죠.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지금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더하기 3C에 대한 최소값이죠.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쓸 준비하고요. A계수, B계수, C계수 1, 2, 3이죠. 제곱 더해주시면요 14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A, B,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그러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풀게 되면요 4일 정리는 자, 그럼 28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7 2루트 7까지 쓰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루트 7 이게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등호는 짝꿍 만들어 주셔서 A 1분의 A는 2분의 B는 3분의 C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거 마무리로 하자. A, B, C를 찾자. A, B, C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요걸로 가시면 돼요. A는 2B는 3분의 C죠. 이거 많이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해요. 이렇게 는는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는 K 붙이시는 습관들이세요. 그럼 식이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그럼 A는 K라는 식하고요. B는요 양쪽 2 곱하니까 2K 그리고 C는 3K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대입합니다. 자, 그럼 K 대입하시면요 K제곱 그 다음에 4K제곱 그 다음에 9K제곱이 되겠죠. 그게 그럼 14K제곱이니까 K제곱은 7분의 1이 나옵니다. 자, K값은 풀마 7분의
루트 7일 때 결정됩니다. 그럼 A, B, C 값을 찾으라 했으니 A 값은 풀마 7분의 루트 7일 때, B 값은 풀마 7분의 2 루트 7일 때, C 값은 풀마 7분의 3루트 7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루트 7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수범이기 때문에 풀마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 잊지 마시고, 양수범일 때는 플러스만 쓸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A, B, C 값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다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죠. 얘도 이렇게 능케이 붙여가지고, 자 그럼 C 두 개 만들면 X가 4K, Y는 3K니까 대입해 주시면 16K 제곱 9K 제곱이니까 25K 제곱이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갖고 올게요. K 값을 구하게 되면 25분의 4니까 풀마 5분의 2까지가 등장하겠지. 자 그럼 대입하면은 X는 풀마 5분의 8일 때와 Y는 풀마 5분의 6일 때, 이때 결정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명제를 다 다뤘습니다. 숨가쁘게 다뤘잖아.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꼭 늦추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2.5단계로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내신 대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도 조금 나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난이도 높은 것들,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나 살펴보는 거. 그 시간이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거 선생님이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 시간 우리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연습 충분히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